지금 저희가 여권 주자만 좀 계속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내부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뭐 경선 없이 당 후보가 될 것도 아니고 하니까 다른 주자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무리 좀 이렇게 칸을 넓혀가지고 다른 후보들까지 담으려고 해봐도 김동연 지사, 우원식 국회의장 정도, 특히 또 지금 우원식 의장은 무소속 상태이다 보니까 저 정도로밖에 넓혀지지가 않아요. 네. 다른 주자들이 조금 더 약진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에 대한 정치적인 이 장악력을 공고히 해놨다는 방증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넘사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정당이라면 그런다고 해서 조기 대선이라고 해도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어떻게 추대로 가겠습니까? 네. 그러게 했을 때는 뭐 김동연 지사, 우원식 국회의장, 근데 국회의장이 뭐 지금 그만두고 대선이 뛰어들 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주로 이제 상경이라 불리는 뭐 김경수 전 지사나 또 김부겸 전 총리, 네. 이 정도가 어떤 카운터 파트너로 해서 당내에서 어떤 경선을 통해서 시너지를 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재명 대표가 포용하고 안아주는 모습을 보일 때 전략적으로 본인이 불리할 게 없잖아요. 거의 다 장악이 돼 있고 당원들도 가능성을 이재명 대표를 보기 때문에 저는 한 4-5명 정도의 당내 경선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민주당의 후보가 된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좀 폼이 넓은, 그리고 뭐 한쪽으로 일극체제라는 그런 부담감을 좀 털 수 있지 않을까 그래 봅니다. 근데 지금 저 상태라면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대표됐던 전당대회 때처럼 누군가 나오긴 나오겠지만 정말로 미미한 득표율을 얻어서 그냥 이재명 대표가 대표되는 과정에 그냥 함께하는 뭐 참여자 정도? 이렇게 되면은 별로 의미 없는 경선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 전에 이제 변수 하나가 그 선거법 관련 재판이 언제 또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 그게 중요하죠. 예. 이 민주당의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하고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끝나기 전에 2심이 나왔는데 그게 1심과 똑같이 중형이다. 그때 그럼 이제 선거 판도가, 민주당 내 전당대회 판도가 많이 바뀔 가능성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나가서 피선거권 박탈되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투표지에 이름 올릴 겁니다. 지금 2월 26일에 결심 공판이 웬만하면 잡힐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3월 초 중순쯤에는 뭐 선고가. 선고가 나올 것 같고, 왜냐하면 3월 12일까지 추가 배당을 좀 중지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쯤은 나올 것 같은데, 2심에서도 유죄가 유지된다면 당내에서 좀 흔드는 목소리는 확실히 나올 것 같거든요. 저는 조기 대선 확정되고 2심까지 확정이 되면 전 그때 또 다른 국면이 펼쳐질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 지금 우원식 의장 내지는 김동연 지사도 숨을 고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심까지 확정되면 사실 법률 심리이기 때문에 3심도 연달아서 확정된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투표지에 올리고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보궐선거가 생긴 거를 또 다시 한번 대선을 또 치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거든요. 이걸 과연 민주당 내에서 그냥 놔둘 것이냐. 그렇다고 해서 1심에서 정말 다툴 만한 형이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2년 실형의 집행유예 나온 것은 사실 크게 변할 여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중간고사격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때 이제 민주당 대표 누구를 대권으로 후보로 내모놓을 거냐라고 했었을 때 그때 다른 후보들이 이재명 대표로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가시화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저런 거에 대한 뭐 우려 같은 건 없습니까? 우려가 왜 없겠어요? 있죠. 예. 왜냐하면 유력한 대선 후보이고 지금 지난 대선부터 당을 잘 이끌고 장악해서 왔는데 갑자기 지금 2심 선고에서 사실심이 확정이 돼버리면 흔들리잖아요. 네. 다 왔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예 그냥 누르면서 가는 게 용인이 될 거냐. 왜 그러냐면 이거는 당내 당대표 선거면 누르면서 갈 수 있어요. 뭐 공천을 준다거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대선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누르면서 가는 순간 중도 확장성이 확 떨어집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당내에서는 이거를 뭔가 그러면은 좀 분산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안에서는 고민이 많죠. 근데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이걸 풀어가는지. 근데 만약에 민주당이 정권을 이번에, 그러니까 대선에서 승리를 해서 정권을 가져가게 되면 거대 의석을 가진 여당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민주당이 발의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 같은 거 다 소급 적용해가지고
죄를 뭐 사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없애버리는 거? 트럼프 대통령처럼요. 그러니까 예. 아니, 그렇게는 안 하죠. 그렇게는 안 아니, 하나요? 대한민국이 뭐 어떤 나라인데. 그걸 어떻게 믿어? 그거는 근데 저기 그렇게 안 한다라고 믿고 싶은데 네. 지금까지 직접 발의를 하고 국회에 등록을 해서 정말 민주당이 실현시키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서영주 대변인 아니라고 하시니까 저희 뭐 아니에요. 셋은 믿어보겠습니다만 지금 믿을 수 왜냐면 있어요? 그렇게 예. 되는 순간 그게 뭐 장난처럼 저는 좀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내재를 사하려고 네. 입법을 하고 이재명 대표가 그 감면받는다.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완전히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깨버리는 거죠. 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아마 그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예. 주장하고 갈 수 있으나 그거를 입법을 통과시켜서 이재명 대표를 뭐 저기 죄를 좀 깎아주고 하는 거 이거는 당내에서도 생각하지도 않고 뭐 실현될 수도 없다. 근데 본인의 그 사법적 이게 국회에서만이 아니라 일단 민주당 당내에서 당원 다큐까지 고쳐가면서 후보가 당대표가 됐잖아요. 이미. 네. 원래는 1심에서 선고를 받으면 후보자 자격을 취할 수 없지만 대법원까지 가야 된다라고 당원 다큐를 고쳤던 사례가 이미 실현이 됐잖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대통령이 되거나 했었을 때 자신의 죄를 사하기 위한 움직임이 실현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하면서 윤 대통령 얘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설 연휴 직후에 연휴에 들어감과 동시에 검찰에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근데 측근의 심경 정환한 걸 보니까 뭐 각오한 일이었다. 좀 담담한 심경을 밝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론전에 좀 집중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윤 대통령의 전략은 뭘까요? 보수를 내가- 일단 더 결집시키겠다 이런 걸까요? 근데 그 여론전을 한다고 해서 네. 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의 영향을 받아서 탄핵 심판이라든지 앞으로 있을 내란죄 관련한 재판에서 판결이 바뀐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걸 법률가인 윤 대통령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것보다는 윤 대통령은 지금 탄핵 심판도 본인의 논리와 어떤 경험, 사실관계, 본인만 아는 사실관계도 있잖아요. 네. 이게 설득이 되면 나는 탄핵 통과할 수 있다. 그리고 내란죄 이건 성립이 안 된다. 이런 확고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여론전에서 이걸 이렇게 넘길 거다, 뒤집는다 이렇게 보시는데 그 차원을 넘어선 윤 대통령의 메시지라고 봅니다. 예. 아마도 옥중 메시지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변호인이 접견하고 나올 때마다 메시지를 던질 텐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도 좀 신경 쓰이실 것 같거든요. 아니 뭐 이제 뭐 신경 쓴다고 해서 안 할 거를 뭐 하고 할 걸 안 하고 그럴 네. 사람이 아니니까. 네.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메시지 쓸 시간에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격언들과 성경이나 이런 거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뿌린 대로 거둔다. 자업자득이다. 아 내가 어떤 일을 저질렀구나. 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좀 창피한 줄 알았으면 좋은 게 나머지 장군들에 대해서 지금 다 자백하고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문을 부수고 끌어내라고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하고 있는데 가장 그래도 우두머리잖아요. 네. 우두머리가 나는 안 했어.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당신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런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영원을 끌어내라고 네, 한 대통령의 건데. 모습. 예, 네. 그 스스로 또 반성해야 될 두 가지. 저는 그게 두 가지가 좀 반성이 되면 그래도 뭐 이 삶의 전체적인 역정에서는 네. 그래도 여진이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 저는 제가- 탄핵이 네. 돼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구속영장 불허와 구속기소가 가져올 후과가 좀 두렵기는 해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윤석열 피의자를 한 번도 대면 조사하지 않고 재판에 넘긴 거거든요. 네. 이거는 내용을 떠나서 나한테 유리하든 상대방한테 불리하든 그 반대 입장이 되든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못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의 정범들, 김용현 장관을 비롯해가지고 구속 기소한 사람들의 진술만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로 의율하겠다? 네. 이게 재판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건 공수처법의 근본적인 한계가 이렇게 노정되는 거라서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사상 초유의 형사재판과 탄핵재판 두 개가 동시에 진행되는데 헌법재판소법 51조에는 형사재판에서 같은 혐의로 진행이 되면 탄핵심판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 대통령 당선을 막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심판의 정지를 요청할 겁니다. 근데 4월 18일 날 임희선 문영배 재판관 임기가 끝나니까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러면 또 윤석열 대통령은 반발하고
또 지지층에 소구할 수 있는 메시지를 내면 정말 그때부터는 서부지법 폭동뿐만이 아니라 정말 사회적 혼란이 크게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좀 합니다. 절차를 좀 지켜가면서 했다면 좀 논란이 없었을 텐데 여러 논란을 좀 남긴 건 아쉬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